나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네. 원정화 같은 간첩을 본 적이 없어. 어떤 게? 아니 간첩이 아이도 저 인터넷도 모르는 간첩이 있냐 얘기지. 그래 뻥튀기거리가 있어. 네. 안 된단 말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 짓거리를 하냐는 얘기요. 북한 보위부가 황장엽 제거 등을 목적으로 직접 난파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원정화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시작한 경찰.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 소진만 씨의 주장이다. 이 탈북자들 100명을 갖다가 월북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없어요. 근데 내한테도 문의해 온 사람도 없고. 지난 2008년 한국판 마타리로 불리며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과 검찰까지 동원됐던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 사건. 뉴스타파는 그 사건을 둘러싼 조작 의혹을 추적했다. 지난 2008년 8월 27일 검찰은 거물 간첩을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다. 2008년 7월 15일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공작원을 만나고 돌아온 원정화를 체포영장에서 체포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북한 혁명 열세의 딸로 14살부터 특수 간첩 교육을 받은 원정화는 대남 공작과 정보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난파된 간첩이었다. 탈북 이후 수차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서 지령을 받았고 중국에서 탈북자 등 100여 명을 검거해 북송시킨 보위부 여전사라는 것이다. 심지어 남한 입국 당시 간첩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위장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원정화는 간첩죄로 5년형을 선고받는다. 분명히 얘들이 대화 내용 중에 뭐 하나를 원정화의 의붓아버지 김동순 씨. 제가 그러다 원정화를 4살 때부터 키웠다는 그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지 4달 만에 국정원에 체포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 이전에 원정화에게 지령을 내리는 보위부의 고위급 간첩이라는 혐의였다. 원정화에 대한 수사 기록엔 김동수는 장군님의 전사라는 진술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 선고를 받는다. 김 씨가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결국 간첩 지령을 내렸다는 사람은 무죄, 간첩 지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유죄가 되면서 원정화 사건은 모순투성이 사건으로 전락한다. 법정에서 원정화를 받던 모습은 기본적으로 자기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도 법정 증언에서 그대로 재현 못하고 달리 얘기하고 자기 판결문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들을 하는 뭐 어이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여간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객관적 증거보다도 직접 그 여간첩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해보다 보니까 아우 이게 가짜구나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가졌었고요. 취재팀은 지난 수년간 원정화 사건을 추적해왔다. 공안 당국의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자백이 진실인지 일일이 확인했다. 그 결과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증언과 증거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취재진은 인천에서 한 탈북자를 만났다. 북한에서 의사였던 그는 원정화 가족과 가깝게 지냈고 그녀의 생부를 치료한 적도 있는 사람이다. 그는 원정화의 생부를 혁명 열사가 아닌 노동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그분은 직업이 그냥 노동자인가요? 누가요? 원석희 씨. 글쎄 왜 원석희 씨가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도 잘 안 하고 무슨 그 불량 면제하고 해서 아마 그게 광산에 오게 됐죠. 다해서 보낸 거거든. 네. 또 원래 제가 생각에는 그 사람은 그런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집안 안에 뭐 보이부 직원이 있다던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건 1%도 없어요. 마약에 중독돼 살다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마약기도이죠. 모르피라는 게 있어요. 이 주사. 그걸 맞아야 진도가 진전되면 잘못하면 쇼크로 사망될 수 있으니까. 남도 리원에 돼. 리원 오늘 병원 산부인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었어, 제가. 심장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심장이 나쁜 놈이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소문은 원정화의 생부가 난파간처로 활동하다 사망했고 그로 인해 혁명 열사의 유전자로 성장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뒤집는 증언이다. 김동순 있지 않아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옌지 차오양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연길은 원정화가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100명 넘는 탈북자와 한국인을 북송 또는 납치했다는 곳이다. 3년 전이 지난 2014년 취재팀은 원정화의 중국 행정을 추적하던 중 북한을 탈출해 연길에 머물고 있던 한 탈북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원정화의 여동생 김희영 씨다. 김희영 씨는 수사 기록과 판결문 곳곳에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원정화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원정화가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에 드나들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즉 원정화보다 더 높은 위치의 보위부 요원이라는 것이다. 김희영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혐의가 설명되지 않을 정도다. 취재팀은 김희영 씨와 3일에 걸쳐 수차례 만나 원정화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후 김희영 씨의 동의하에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이 조작됐다는 김희영 씨의 영상 증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그녀는 본인은 물론 언니인 원정화도 보위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납치나 북송 등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노대방에서 아가씨로 일을 하면서 탈북자들 색출하러 다녔다고 생각해요. 아유, 색출할 새나 있으니까 살기 바빠 죽겠는데. 둘이서 돈 벌자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뭐 색출하는 것도 여유가 많을 때 색출하는 일이지. 주머니 안에 있을 돈 하나도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어디가 색출하나. 원정화는 탈북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네가 원정화랑 같이 북한에 같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아서 온 적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탈북 이후 3번에 걸쳐 북한에 잠입, 보위부 지령을 받았다는 원 씨의 간첩 혐의를 뒤집는 증언이다. 수사 기록에 나오는 원정화의 학력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지금 원정화는 자기가 김성 정치대학 출신이라고 지금 제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구심 정치대학 갈 만한 터대나 됩니까 뭐. 아버지 엄마 자체가 후엄마 후아버지 그런 거 자체부터 우선거리고 집안 내력이 아니 군부 출신 하나도 없는데. 그녀는 지금이라도 남은 가족을 위해 원 씨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문이 막혀. 왜 그런 거짓말 왜 하는가? 니 왜 나를 그런 걸 거둬였니?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혼난 줄 아니? 응? 그러니까 난 그게입니다. 그래서 난 듣고 싶지도 않고 난 정화가 무슨 10명 100명 잡아서 조선에 보이고 일하겠어 상관 네가 한 일만 여라. 내하고 너하고 그런 일 안 했고 왜 이다 였니? 왜? 원 씨의 간첩 혐의는 대부분 본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간첩 원정화 사건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간첩 원정화 사건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이곳 보안수사대가 처음 첩보를 입수했고 이후 기무사와 국정원, 검찰 등이 합류했다. 당시 원정화를 처음 내사했던 사람은 보안대장이었던 소진만 씨.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원정화를 조사했지만 간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방수를 다 했어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양 경장이. 네. 그 심지어 게스트 테이블 밑에 또 천장에 어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본 아니에요. 방바닥 밑에. 예, 그렇죠. 또 그릇을 포개놨으면 그 포개난 그릇 속까지 예. 없었어요. 원정화 육자금융까지 다 있는데. 그냥 그런 흔적이 없었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정화 씨는 지금도 자신이 보위부에서 난파된 간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몸에 실험은 가끔은 하죠. 그러니까 생체 실험을 하는 게 이렇게 근데 거기에 또 해독량이 다 있습니다. 부모도 다 속이고 친구도 다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원 씨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엉뚱한 정말 탐정 소설을 써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진짜 억울하면 내가 본인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해서 내가 보상금 받지 당신들이 이렇게 안 나서도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보낸 게 아닌데. 그러나 그녀는 출소한 직후인 2014년 초 자신이 보위부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의붓 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며 정반대의 고백을 남겼다. 자신이 조작된 간첩이라는 것이다. 취재팀은 의붓 아버지 김동순 씨에게서 입수한 음성 파일을 공개한다. 원정화 사건 진실의 한 자락이 이 파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야? 판결문 내용하고 우선 원 씨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몇 차례 만났을 뿐 북한에 다시 들어가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1978년 동생인 김희영 씨의 증언과 일치한다. 일이잖아. 너무 보고 싶고 미치고 한국에 사는 게 아버지는 있다 해도 나는 막 너무 막 가고 싶었어요. 엄마랑 다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아버지 난 솔직히 엄마랑 많이 못 살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보위부에서 난파한 간첩, 황장엽 거소 탐지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자백도 모두 뒤집는다. 겁이 나니까 어떻게 이게 국보법에 위반된다 하니 그래서 나는 그럼 내 국가안전보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저는 황장엽이를 모르는데 난 모르니까 저 황장엽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 정화동무는 그런 것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황장엽이라고 있어. 무슨 뭐 97년도인가 6년도인가 무슨 남도선으로 간 새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일단은 내가 수첩에서 적었죠. 황장엽이라고. 검찰이 연인 관계였던 황주용 씨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언도 있다. 주영이하고 나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주영이 그 조사록이 나한테 와서 나는 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대가리 좋다 한들 그걸 어떻게 달달달 외우냐. 그래서 진술 녹화실에 들어가서 그거 실수를 하니 윤대가 다시 가서 서류 보고 와라.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가 진술 녹화를 했어요. 그게 일치가 된 거예요. 주영이는 또 내 거 가지고 달달달달 베껴 썼대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회유와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있다. 술이 취한 채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도 내가 술이 알딸딸해서 들어가고 술 냄새 입에서 나는데 난 묵인해줬다고. 네, 그랬어요. 내 해는 요청했습니다. 내 해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괴로워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억울해서 마시고 해서 나만 이렇게 맨날 두 병에 한 병에 맥주 한 병에 두 병에 계속 따라 들어왔다고.
심지어 의붓아버지에게 기본적인 북한의 군 체계 등에 대해 묻는 등 14세부터 특수교육을 받은 보위부 직파간첩이라는 수사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 대화 내용도 확인된다. 아니 깜깜한 게 그냥 그 방송 그 출연 좀 해. 뭐를 얘기해 달라는 거야? 걔네들 그 방송에 나와서 뭐를 얘기해 달라는 거야? 생방송으로 할 건데. 강건 군관 대학이 뭐 하는 데고 보위사령부가 뭐 하는 데고 칠사가 뭐예요? 뭐? 보위사령부 7가. 보위사령부라 하는 거는 그거 국가 수반 북한의 김정은이 직속 그거거든. 아버지 그러면 강건 군관 대학은 평양에 있어요? 강건 군관 대학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강건 군관 학교. 그럼 원 씨는 왜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걸까? 김현수는 평생 살게 해주겠다고. 김현수는.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자백을 안 하면 무기용 준다고 협박하고 그런 거. 이때까지 한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해라. 뒤집으면 너는 위증죄로 이제 무기 다시 재판을 받을 그때 내가 다 형 확정되는 상황. 그러니까 아버지에 출소 이후 원정화가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서 돈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아버지한테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버지한테 너도 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돈을 아버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달 돈을 20-30만 원씩 도와줘요. 뉴스타파는 원정화 본인의 증언과 공범으로 몰린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입장을 물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당시 담당 검사는 취재를 거부했다. 원정화 씨가 그 김동수 씨랑 대화하면서 검찰 수사 도중에 이제 옛날에도 뭐 어떤 분들 막 뭐 어디 신동한가 뭐 괴롭히고 그랬는 것 같은데 네. 뭐 하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다 뭐 끝난 사건인데 뭐 이런 거 아니 모른다는 거 말씀하시게 그러면 다 그렇게 끝난 부인하시는 사건이에요. 건가요? 뭘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 원정화 씨가 김동수 씨 대화에서 뭐 검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수사 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그는 경찰이 원 씨에게 수사 당시부터 경제적 도움을 줬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기무사와 국정원이 그러지 않습니다. 주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은 뭐 그럴 수도 그게 뭐 그거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게? 권 대장님이 저 원정화 따님 뭐 어렸을 때 막 보살펴주고 그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뭐 유치원비도 대주고 그래 했어요. 그건 내가 잘 알지. 원정화 씨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느닷없는 간첩 사건으로 인생의 한 자락을 희생해야 했던 김동순, 황주용 씨. 진실을 찾아가던 끝내 생을 마감한 소진만 씨도 모두 국가 권력의 희생자로 보여진다.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농단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